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샌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샌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흉가, 폐가에 또 들어가셨다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오늘 센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돌비님. 네네네. 아니, 웃으세요, 그냥. 참으시니까 제가 더 웃겨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래도, 예. 이제, 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샌데까지 하시다가 이제 예약까지 나오시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샌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흉가에 후배 동생분과 함께 또 가셨다가 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하,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아니, 원래가 제가 전 방송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폐가가 보이면 가고 싶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제가 주로 혼자 다니는데, 이때는 그 동생이 하도 가자 해서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데려갔는데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흉가나 폐가를 다니면서 겪은 이야기 중에 5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예. 센데. 제가 사실은 이제 한번은 일본의 일본의 숲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국가의 숲? 예. 알죠. 극단적인 선택 많이 하는 곳.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그런 장소인데, 그게 이제 후지산 기슭리에 있거든요. 예. 일본 후지산 기슭리에 있는데, 서울 면적 5배라고 해요. 근데 거길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너무 가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좀 알아보고 거길 또 다녀온 분들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그렇게 무섭기도 하지만은 워낙 넓은 곳이라서 이렇게 하이킹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깊은 곳은 들어가지 마라. 이제 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지판도 있으니까 그쪽에만 안 들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를 하고 디데이 한 달쯤 됐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어이구야, 예. 예, 일본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후배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길 가자는 거예요, 같이. 항공비하고 숙박비, 먹는 건 다 될 테니까,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내가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 후배는 이렇게 술을 마시면요, 죽은 친구하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재수 씨가 옆에서 잠을 못 잔대요. 무서워서요. 혼자 쭝얼쭝얼거리고 죽은 친구 이름을 대고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어떨 때는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만약에 가가지고 네가 혹시나 당하면 난 책임을 못 진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질이 나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되고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흐르다가 제가 장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안성이거든요. 안성, 경기도? 예. 경기도 안성인데 그 동네 이름은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직 그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 또 찾아갈까봐 우리 기종님들이. 예. 안성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또 거기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제주 씨도 그랬고 그 동생이 또 이렇게 가끔씩 산에 등산을 가면은 절이 있으면요. 보통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전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산신각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산신각에서 자요, 잠을. 그렇게 편하대요, 산신각에 있으면. 할아버지가 너무 좋고. 그 산신각에 계신 이제 신령님 말씀하겠죠. 그래서 참 제가 속으로는 얘가 조금 뭔가 있다. 귀신도 잘 붙을 것 같고, 근데 기가 너무 약해서 성격은 참 더러운데
기가 좀 약해요. 예. 또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했더니만은 제가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몇 시에. 아니, 그랬더니만은 그 후배가 찾아온 거예요. 저녁에. 자기 차를 끌고 형님 갑시다 이러는 거죠. 아, 그래, 야, 너 안 된다. 나는 혼자가 편하지. 널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 형님, 솔직히 나 말해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좀 알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뭐 귀신이 있다 없다 말 참 말도 못 하겠고 해서 너 그러면 혹시 어떤 사고가 나거나 부상사가 나면 내가 책임을 못 진다 했더니만은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아, 형님이 있는데 뭔 상관이에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내가 무슨 귀신 막는 사람이냐? 나도 사람인데. 그 어쩔 수 없이 그 동생 차를 타고 안성으로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한 2시간을 갔나? 거의 한 30분가량 한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그런데 가면 혹시 귀신이 붙거나 따라오면 뭐 뛰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없다. 아, 그럼 형님은 뭐 부적 같은 거 안 갖고 댕겨요? 그걸 왜 갖고 댕기냐? 나는 그냥 가방에 구급약 같은 거 좀 챙기고 이러고 가지. 뭐 그런 건 없다. 했더니만은, 아니, 그런데 가면은,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 스님은 연부를 하고, 무당은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게 없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는 스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동생을 보니까 조금 가까워지니까 불안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좀 겁을 먹은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 눈치가 그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이제 긴장감 풀어주려고 농담을 했어요. 사실, 이따 귀신이 붙거나 따라오면 이걸 애워라. 이랬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잘 들어라. 잘 듣고 이걸 애워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 주문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말을 쓰기 때문에, 예. 신이여, 다 떨어진 고무신이여,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둑이 고무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요? 그래서 배꼽 잡고 웃는 거야. 에이, 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냥 신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형 장난치는 거죠. 그럼 장난이지, 이게 되냐? 그랬더니, 아, 형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바로 나와요? 참, 희한한 성격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네가 하도 불안해한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즉흥으로 말한 거지 뭘. 이러고 말했어요. 네 한번 따라 해봐라 했더니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해봐라. 신이여, 다 떨어진 고무신이여, 검정 고무신이여, 하얀 고무신이여, 바둑이 고무신이여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반복을. 그들이 하는 말이, 형 이거 재밌는데? 중독성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다가가서, 야, 좀 긴장감 풀렸냐? 하니까, 너무 풀렸다는 거예요, 기분이. 그래, 우리가 이런 데 갈 때 긴장하거나 무섭거나 하면 일단 우리가 그 귀신한테 지는 거다. 긴장 풀고, 그리고 가야만이 좀 덜 두렵고 귀신 잘 안 붙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위를 삼아서 얘기를 했죠. 오, 좋네요. 예. 그게 이제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고 녹록길 같은 그런 도로가 아주 작아요. 차 한 대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가끔씩 이제 차가 오면은 이렇게 비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듬성듬성.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이 보이길래 차를 세우고 이제 걸어가자. 그래서 이제 걸어갔죠. 한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 걸어가는 장소가. 예, 예. 그래서 이제 덜레 걸어가니까는 마당이 너무 넓은 거예요. 보니까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갔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집은 단독주택 빨간 벽돌로 지어져 있는데 2층으로 돼 있어요. 오. 랜턴을 꺼내가지고 비치니까 그 방에 그 창문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오래돼 있으니까 멀쩡하진 않겠죠. 창문은 다 깨져 있고 뭐 너덜너덜하고 마당은 아주 크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입구에 딱 들어서서 현관문을 열면서 제가 이제 말을 했죠. 혹시 영가님들 계시면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노염 푸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잠시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꼭 가면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 예. 그게 또 예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이게 그림상으로 볼 때는 뭐 장롱도 있고 이불도 있고 침대도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심지어 뭐 달력 하나 안 붙어 있고 액자 하나 안 붙어 있고 그냥 너무 깨끗한데 바닥은 그 소주병, 타다 마른 초, 뭐 새우깡 과자 뭐 이런 게 좀 있고 최근에 누가 왔다 갔나 봐요. 그런 게 좀 열어져 있고 방은 딱 세 개가 있더라고요. 1층에 방문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열어보면서 랜턴을 비춰봤더니 방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진 유리 조각 이런 것만 있고 찢어진 벽지 그런 것만 있고 그래서 주방으로 가봤더니 주방에도 아무것도 없고 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갔을 때는 그 선풍기 있어가지고 한 2개 들고 왔었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동생이 그러는 거죠. 아, 뭐 형, 뭐 아무것도 없네요. 재미가 별로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데 재미로 오냐? 네, 그랬죠. 이런데 재미로 오면 안 된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갔어요. 터벅터벅 올라갔더니 2층에 딱 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밖을 한번 우리 돌아보자. 네, 이랬죠. 예. 밖을 한번 싹 돌아보자. 왔으면 밖도 한번 돌아보는 거다. 안만 보는 게 아니라. 아, 형 그러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나가려 했더니면 갑자기 쾅! 쾅! 이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둘이 너무 깜짝 놀랐죠. 그 형이 무슨 소리야? 야, 그렇게 어디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 소리가 쾅! 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안방 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둘이 얼어가지고요. 동생은 내 뒤에 서 있었고 렌터를 가서 비쳤죠. 비치니까 또 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혹시 창문이 깨져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까 보니까는 그 형광등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혹시 그게 부딪히는 소리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것도 예. 없는데 랜턴을 비치면서 둘이 슬슬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천천히 열면요 더 겁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문을 확 열었어요. 문을 확 열고 딱 비치니까요 시커먼 물체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게 머리였는데 머리카락이 앞으로 쫙 와 있고 제가 후라시를 막 이렇게 놀라서 막 비치니까 뭘 봤냐면은 다리를 봤어요. 예. 신발을 안 신은 진짜 사람 피부색하고 똑같은 다리 색깔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하고 와 하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놀랐으니까 막 뛰어나갔죠. 뛰어나가면서 거기가 1층이지만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3개인가 4개가 계단이 있었는데 놀랐으니까 그 계단에 뛰어내려가면서 그 계단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둘 다. 넘어지면서 마당으로 굴렀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진 후라시 다시 죽고 막 비추면서 형 저거 귀신이야?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봐. 나 이제 그랬죠. 가만히 좀 있어봐봐. 이러면서 예. 그 창문을 비쳤어요. 그 방 창문을. 비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후라시를 비치니까 그 시커먼 물체가 그 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가자. 야, 차로 가자.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동생을 이렇게 쓰려니까 동생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발목을 삐었어요. 겹질렀는지 삐었는지. 아, 형, 나 지금 발목이 너무 아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배낭을 좀 메고 있었거든요. 작은 배낭. 거기에 네. 이제 비상약 이렇게 들어있고, 물 들어있고, 또 비상 랜턴 들어있는 그거를 이제 벗어서 동생한테 메고 제가 이제 업었죠. 동생을. 야, 그럼 업해라고 이제 딱 업히는데요. 못 일하겠는 거예요. 오. 동생이 키는 1m 75인데 되게 삐짝 말랐어요. 그래서 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물을 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무거워? 하니까는 형, 나 안 무거운데 왜 못 일어서? 그러는 야, 무거워서 안 일어난다. 내가 이랬죠. 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동생은 막 떨고 있고 저도 떨고 후라시가 막 떠니까 후라시 불빛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너 일단은 무서우니까 저 현관을 비추고 있어. 계속 내가 뛰어가서 차를 끌고 올게. 마당으로.
예, 이랬어요. 그러니까, 형 가지 마. 막 이러다, 아니야, 괜찮아. 나 금방 뛰어간다. 금방 뛰어가면 금방 오니까, 너 일단은 무슨 일 있으면 고함을 질러. 네, 이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뛰어갔죠. 차인으로 막 뛰어갔어요. 이제 키를 달라 해가지고, 동생 차니까 키를 받아서 막 뛰어갔어요. 예. 막 뛰어가서 차문을 열고, 딱 타는데,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와! 이러고요. 형! 이러는 거예요.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제가 다시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차를 끌고 가야죠. 네. 와, 그런데 진짜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게 긴장되고 떨리니까요. 이 사이드 킬 막 내려야 되고, 막 그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이게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순간적으로 막.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해서 다시 시동을 걸고 갔어요. 차를 댔어요. 마당 차를 대니까, 내리니까 후라시만 떨어져 있고, 동생이 없는 거예요. 영화 같다. 와. 예,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뭐야. 근데 내 이놈 새끼 어디 갔지? 막 두리번두리 이제 후라시를 비치면 찾았어요. 집으로 끌려 들어갔나? 뭐 이제 표정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불렀어요. 서봐, 서봐. 이름을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날따라 또 저도 이상하게 그 집을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찾긴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당부터 이제 서성였어요. 서봐, 서봐, 서봐. 이러니까 그 후라시를 비치니까 그 마당 옆에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 하나가 있고 2평, 3평 되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뭐야 하고 후라시를 비치니까 섭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컴컴한데. 예. 거기 앉아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요. 머리를 흔들면서요.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하고 이제 다가갔죠. 야, 섭아 너 뭐해? 그러니까 막 내가 온 것도 모르고요. 계속 두 손을 잡고 중얼중얼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 뭐 하나 들었더니요. 시니어 다 떨어진 고무신이요, 검정 고무신이요, 하얀 고무신이요, 바닥이 고무신이요, 시니어 이러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또 어이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툭 쳤죠. 너 뭐야? 하니까는 제 팔 딱 잡는 거예요. 잡으면서 하는 말이 형 여기서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형 너 진짜 귀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왔어? 발목 아픈데 형 나 머리채 잡혀서 일로 끌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일단 그 말을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죠. 뭐라고? 그러니까 나 머리채 잡혀서 일로 끌려왔어. 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벙찌잖아요. 벙찌고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래? 형 빨리 여기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일단 다시 한번 엎어봐. 그러니까 엎였어요. 엎였는데 이래 쓰는 거예요. 엎여지는 거예요 또. 엎고 차에 가서 차에 이제 도색이 싫고 이제 거길 빠져나왔죠. 예. 빠져나오면서 달리기 예. 시작했는데 속력을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 길이 좁아서 위험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한 30km, 20km 이렇게 속력을 냈나. 예. 달리기 시작하는데 동생은 옆에 앉아가지고 바바발 떨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둑이 고무신 막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야 그거 좀 하지 마 제발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형 이것 때문에 회원 봐서 이러는 거예요. 오, 진짜요? 뭘 봐? 그러니까 하는 말. 딱 머리채 끌려갔대요. 끌려가면서 고함을 질렀대요. 형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질렀는데요. 질질 끌려갔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머리카락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여기서 죽겠구나 싶어서 그냥 뭐 생각이 안 나니까 갑자기 제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이거라도 해보자 해갖고 시니어 다 떨어진 고무신이요, 검정 고무신이요, 하얀 고무신이요, 바둑이 고무신이요 막 이러니까요. 손을 놓더래요. 와, 센데? 손을 놓고 어떤 해를 가하지 않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무서워가지고 나올 때까지만 계속 그 주문을 외웠대요. 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그 얘기도 또 들으니까 또 어이가 없는 거고. 내가 이건 그냥 장난으로 얘기를 한 건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또 워낙 이렇게 고식하지만 또 말을 잘 들어요 또. 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조금 사차원적인 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았어요. 말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도로가에 그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가로등이 큰 도로가에. 그거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일단 어떻게 가자. 그래서 이제 약을 좀 뿌려줘야겠다. 발목에. 그리고 가는데요. 뒤에서 룸밀러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 불빛이
뭔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러니까 형 왜 그래? 야 뒤에 뭐가 불빛이 따라오는가? 형 귀신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오호. 귀신뿐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동생은 좀 귀신인가 봐. 그리고 또 무서워가지고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둑이 고무신 계속 쫑쫑쫑쫑 막 그걸 되게 빠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둑이 고무신,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둑이 고무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셨다. 예,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보니까 계속 불빛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예. 예. 시골에 그 노인분들이 끌고 다니는 88 오토바이? 알죠, 우리 알죠. 오토바이 88 오토바이 그러잖아요. 그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 다가오더니 가고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오토바이는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뭐야? 그리고 그냥 갔죠. 갔는데 갑자기 차에서 뭔가가 무둑무둑 이렇게 소리가 나요. 오. 그들이 핸들이 갑자기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운전하신 분은 알 거예요. 아, 순간적으로, 아, 이거 빵꾸 났구나. 그래서 내가, 서봐. 야, 아무래도 차 빵꾸 난 것 같다, 야. 이랬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일단은 여기서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서, 저 도로가에 가서, 거기 화나니까, 일단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저기 스페어 타이어를 바꾸자. 예. 이제 그랬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가니까, 그 오토바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나중에 빵빵빵빵빵 이러는 거예요. 예. 크락션을 누르는 거야. 빵빵! 그 오토바이 소리 있잖아요. 왜? 그런 소리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섰어요. 서가지고 창문을 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뒤에 딱 서가지고요. 안 지나가고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예. 귀신은 봐서 짜증나지, 동생은 다쳐서 짜증나지, 오토바이는 뒤에서 빵빵거리지, 안 지나가지.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오토바이로 다가갔죠. 다가갔더니 아저씨가 타고 계시던 거예요. 근데 한 연세는 한 60대 후반에서 한 70대 초반 되신 어르신인데, 예. 그냥, 아저씨, 지금 내 차가 빵꾸 나서, 달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껴 가시는데, 왜 비껴 가면 안 비껴 가냐? 비껴 가시지. 했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뭐 성질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차를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뭔 차를 봐요? 보네트를 보래요. 보네트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저씨 왜 그래요? 했더니만은 거기에 귀신이 붙었대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트렁크에 딱 붙어가지고요. 예. 뒤 타이어를요 손으로 긁더래요. 박박. 그걸 본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도 무서우니까 못 지나가고 계속 우리 보고 정지하라고 빵빵거렸던 거예요, 저. 이 그림대로. 예, 맞아요. 딱 뒤에 붙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요, 타이어 쪽으로 숙이고요. 타이어를 손으로 막 긁더래요, 박박. 오호. 타이어 빵꾸 났었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아저씨한테 그랬죠. 아저씨, 사실은 조금 전에 빵꾸 났다. 예. 빵꾸가 나서 우리가 천천히 갔다.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들 저기서 나왔지,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집에서 나왔지, 그러는 거예요. 예. 거길 왜 들어갔냐, 그러는 거예요. 응? 큰일 날라고. 요즘 가끔씩 사람들이 거기 오는데, 거기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만, 거기 임자 있는 집이고, 아직, 저 마을에 산대요, 가족들이요. 저 밑에 마을에. 그리고 거기에,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거 섬뜩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저씨도 보니까, 이렇게 좀 상기되고, 좀 이렇게, 떠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갔으니까. 그 아저씨 그럼 어떡하죠? 했더니만은, 일단 차를 살살 운전을 해서, 저 밝은 큰 도로가 나가서, 일단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하든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 예. 그래, 아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천천히 운전을 했죠. 한 600m 밖에 안 됐어요. 남은 거리가. 네. 그러니까, 동생이, 형, 무슨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는데 한참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무서울까봐.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그냥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 좀 했어. 그냥, 그랬더니만은, 여기 집에 왜 왔냐고, 오지 말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시를 해버렸죠. 그 말에 무시를 하고, 다 와가지고 큰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서 짝기를 꺼내서 타이어를 막 이제 나사를 풀고 빼는데요. 타이어가 빵꾸가 난 게 아니고요. 차라리 타이어가 빵꾸 났으면은 이걸 땜빵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찢어졌어요. 아, 찢어졌구나. 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찢어진 거예요. 나카롱 무슨 칼 같은 이런 도구로 찢어놓은 것처럼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 옆에 앉아가지고 차 문을 열고 이제 렌터를 비치면서 형, 그게 왜 찢어져?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찢어질 리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제가.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귀신을 봤다. 네. 그 귀신이 차 뒤 본네트에 붙어가지고 타이어를 바빡 긁는 걸 봤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얘기를 했다 했더니 동생이 음악 또 놀래가지고요. 또 거기서 뭐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닥에 고무신 또 막 고개 숙이고 또 손을 모으고 막 버벌 떨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한 10분가량 교체를 했어요. 예. 교체를 다 하고 출발을 하려니까, 저기 멀리서 오토바이가 오는 거예요. 다시. 어르신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딱 쓰더니만은, 갑자기 칼을 딱 들고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오. 그리고 내가 깜짝 놀라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만은 아무 말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냥 차에 들어가 앉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에 들어가 앉았죠. 그랬더니 그 칼로 차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차 앞부터 지붕에서 본네트까지 칼로 막 이렇게 그 무장대 하는 것처럼 부정을 치는 거죠. 그러더니 가져온 소금을 꺼내가지고 뿌려요. 탁탁 뿌리는 거예요. 예. 뿌리더니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래도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으니 그냥 내가 못 있겠더라. 아. 예, 그래서 다시 왔다고. 이 방법은 옛날 우리 엄마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인데 이게 효험이 있다. 어떡하나 이게 효험이 있어서 무사히 잘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르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했더니만은 앞으로 여기는 오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안 다니는데 가끔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데 이상하게 이 동생이 같이 오게 됐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둘이든 혼자든 간에 웬만하면 이런 데 안 오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정중히 인사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 그리고 차 안에서 2시간을 가기 시작했죠. 가면서 계속 제가 룸미러를 보게 됐어요. 혹시 뒤에 붙나 안 붙나. 예. 한 20분, 30분가량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없나다 싶어서 마음을 안정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 동생은 계속 옆에서 바바바바 떨면서 형님 진짜 귀신이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그럼 있지. 난 솔직히요 형님이 귀신 본다 그러고 뭐 폐가 흉가 다닌다 그랬을 때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했는데 형님 내가 진짜 이번에는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는 말이 동생한테 그랬죠. 이거 본 거를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 마라. 왜냐 너 바보 된다.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바보 소리 많이 듣는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 특히 재수 씨한테는 갈등이랑 네 술 한잔 먹으면 햇소리 해서 무서워 죽겠다는데 너 이런 얘기 하면은 재수 씨가 네 옆에서 자겠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지만 형님 나 진짜 이거 믿는다고. 이 귀신 믿는다고. 믿는 거. 야. 그리고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닥에 고무신 이거 진짜 중독성 있다고. 이거 믿는다고. 앞으로 친구 이름 안 부르고 친구 꿈속에 보이면 예. 이 주문을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건 농담을 한 얘기인데 그건 네 알아서 해라. 내가 이러고 말았죠. 하지 말라고는 안 하시네요. 예. 아니 그거 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안 한다 그래서 지가 몰래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동생 집에 도착을 해서 일단 집에 들어놨어요. 들어놓고 네. 이제 파스 뿌려주고 하니까 제시가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거 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뭐 등산 갔다가 이제 뻥을 치는 거예요 동생이. 예, 좀 삐걱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거짓말 하기는 싫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묵비건 행사하고 제가 그랬죠. 서봐 내일 보자. 내가 내일 저녁에 올 테니까 내일 보자. 제주씨 내일 볼게 하고 저는 이제 차를 놔두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갔어요. 예. 가고 다음날 제 일을 보고 이제 저녁에 들렸죠.
이제 발목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들렸더니만은 동생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직장을 못 나갔대요. 하루 못 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다 왔더니 뭐 금 간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삐었대요. 그래서 이제 주사 맞고 약 먹고 뭐 이렇게 바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 씨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진짜 등산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등산 안 갔죠? 이러는 거예요. 재수 씨 왜 그런데요? 했더니만 아니 이 사람은 오자마자 갑자기 소주 한 병을 딱 마시더니 잠이 들더니 평상시에 안 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요? 했더니만 무슨 고무신을 찾고요. 검정 고무신을 찾고요. 무슨 바둑의 고무신을 찾고요. 무슨 다 떨어진 고무신을 찾잖아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해요. 뭔 일 있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웃음이 나오더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제 사실은 이래서 흉가집을 갔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농담으로 이걸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걸 한 것 같다 했더니만 제시가 하는 말이야. 아이고 진짜 거기 가지 말라니까 진짜 두 인간들 진짜 그치. 아니 진짜 죽든가 다치든가 환장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났지 이러는 거예요.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주 씨는요 그 귀신을 믿어요. 이 존재를요. 좀 이렇게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둑이 고무신 이게 왜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또 무슨 신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내가 농담으로 가는 도중에 긴장을 했길래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내가 좀 장난기 좀 있는 걸 잘 알지 않냐. 그래서 내가 장난기가 도져가지고 가르쳐줬는데 사실은 섭이가 거기서 귀신을 봤다. 그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신도 봤고 귀신한테 끌려갔다. 그런데 이 주문을 외워서 귀신이 없어졌다. 물론 나중에 차에 따라왔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만은 아이고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당신 앞으로 여기 가지 마. 이런 데 가지 마. 이 사람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면해서 이제는 제가 솔직히 이제 혼자 다녀요. 뭐 자주는 안 가지만은 1년에 한 번 많이 가봐야 2번 가요. 근데 요새는 자주 못 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진짜 폐가들 많이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그 귀신을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궁금해요. 그 안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왜 폐가가 됐을까? 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가봤는데, 물론 뭐 귀신도 보기는 했지만은, 짧게 보기도 했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데려가서, 동생을 데려가서, 이런 큰 일이 생겼던 건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주문이 효과가 있었다고 그 동생분께서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 동생은 뭐라 그럴까 좀 사천적인데 어쨌거나 지가 끌려갔을 때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했더니만 진짜 귀신이 머리채를 놓고 그냥 없더래요. 그냥 그 존재를 느낄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믿겠죠. 그걸 믿지만 그 얼마 전에 또 봤어요. 오랜만에 며칠 전에요. 제 친한 친구 어머니가 상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제 한 이틀을 좀 이렇게 뒷일을 좀 도와줬는데 왔더라고요. 네. 왔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지도 웃더라고요. 너 지금도 써먹냐 했더니 형 지금도 가끔씩 친구가 나타나면 꿈속에 그거 써먹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없어지냐? 하니까, 형 없어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샌드님,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막 흉가나 폐가 이런 데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런 분들에게 그 주문 다시 한 번만, 또박또박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우리 기종님들 주무실 때 이거 다 한 번씩 하고 주무실 것 같아요. 좋죠.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신이여, 다 떨어진 고무신이여, 검정 고무신이여, 하얀 고무신이여, 바둑이 고무신이여. 이거 또 외워서 여러분들 이제 뭐 주변에 막 이렇게 또 무서운 이야기 듣고 이러다 보면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가위 눌린다고. 그럼요. 저도 가끔씩 다니면요. 진짜 많이 들어와요. 네네. 근데 가능하면 안 갔으면 합니다. 그럼요. 우리 학생분들, 특히 학생분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귀신 있고요. 악기 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네, 가지 알겠습니다. 마십시오. 가게 되면은 신이여, 다 떨어진 고무신이여, 검정 고무신이여, 하얀 고무신이여, 바둑이 고무신이여. 꼭 외우십시오. 근데 왜 바둑이는 왜 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검정 고무신 하나 하고요. 하얀 고무신 하나 이렇게 놓으면요. 꼭 바둑이 같아요. 아. 강아지 바둑이요. 예, 옛날 그 바둑이 보면은 왜 하나는 까맣고 하얗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귀한 동물이 됐어요. 지금 바둑이 없어요. 보기 힘들어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천연 기념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끔씩 보기는 보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바둑이 고무신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다 떨어진 고무신은 옛날 바둑이들이요. 고무신을 많이 물어 뜯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진 건데 나름대로 뭐 동생이 이제 이렇게 효용을 볼 줄은 몰랐죠. 뭐 믿거나 말거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네. 바둑의 기운이 담겨 있는 주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보기 힘든 맞습니다. 이제 환수종이 거의 돼버린 바둑이의 그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문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오, 알겠습니다. 뭐든지 기운을 넣고 뭘 만들면 그게 또 주문이 되는 거고 좋은 그럼요. 주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동생이 또 이거 믿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가 살려고 했던 그 믿음, 그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샌데님 오늘 진짜 예,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네, 또 오늘 감사합니다. 다른 센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스펙타클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는 잠깐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바둑이 고무신의 그 주문을 항상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흉가를 갔을 때도 경험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귀신들이 조금 주변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바로 또 퇴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문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